예전에 소위 이제 원시인이라고 했던 사람들에 대한 연구를 오랫동안 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클래스를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가 그 점이 현재 우리한테 어떤 의미를 주는가. 마지막으로 단상으로 적었습니다. 간단히 저는 설명드리면 이게 작년에 저희 어머니가 권사 퇴임하신다고 해서 예배를 갔었어요. 그래서 이 상태고 그렇습니다. 저는 삼성전자에서 연구원을 좀 오래 했었습니다. 저 원래 공대 출신이고 그 다음에 경제학 석사를 했고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여행 다녔다가 말씀드렸던 인류학 박사를 했고요. 인류학 연구는 핀테크 연구를 했습니다. 이상한 걸 많이 해가지고 이것저것 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강의도 하고 있고요. 이것저것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첫 번째 장표를 갖고 온 이유는 이 교회라는 공간을 제가 작년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네, 여러분들도 이제 교회라고 하는 거나 신앙이라고 하는 걸로 모여들 텐데 일단은 제가 솔직히 오랜만에 교회 갔었거든요. 네, 되게 오랜만에 교회 갔었습니다. 자주 안 가다가 어머니가 이제 가는 교회를 오랜만에 다시 갔었거든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되게 편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교회의 공간은 되게 가만히 있고 교회의 공간은 항상 안락한 느낌이 되게 들었었어요. 제가 이 교회를 오랜만에 갔었는 걸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모임도 그런 안락함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좀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가 제가 CBMC 아이러니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그 강의를 해주시고 나서 찾아봤어요. 자료 같은 것들. 아이러니가 한 게 비즈니스 세계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된다.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제가 보면은 이런 겁니다. 이게 이 사명 앞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비즈니스 세계는 크리스천 실업인과 전문인들이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사명자로서 섬겨나가야 할 일터 현장이며 동시에 일터를 세속화시키는 건설로부터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를 회복시킬 사명자입니다. 둘 다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경제적인 어떤 수단으로서의 직업으로서도 있지만 소명으로서의 가치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일터 현장에 오늘도 있는데 결국엔 하나님 나라라는 내일을 요청해야 될 것 같고 세속의 권세라고 하는 어떤 대결의 의미도 있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어떤 사역적 내에서의 사랑의 가치도 구현하셔야 되는 거예요. 계속 이 간극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으실 것 같더라고요. 물론 저도 크리스천으로서 회사를 다닐 때 고민했던 거기도 합니다. 근데 과연 이걸 어떻게 하고 계실까? 너무나도 궁금하기도 했었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 따로 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이런 간극이 굉장히 제 강의하는 걸 맞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앞에 장표를 마련했고요. 또 보시면 이제 뭐 목적이나 수단이나 내일이나 오늘이나 사랑의 대결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달라 보이지만 인간한테 계속 갖고 있어야 할 어떤 가치라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제가 뭐 여러분께 어린 나이에 말씀드리긴 좀 그렇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계속 중첩되어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을 계속 살고 있어야 되고 하늘을 향하면서 발끝 하나는 땅을 디뎌야 되는 이 굉장히 어려운 이 사업 환경과 그 다음에 신앙 환경들이 같이 중첩되어 계시지 않을까. 이런 어떤 존경스러운 거 어떻게 보면 안쓰러움이 같이 좀 교차하는 게 강의 받았을 때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인류학의 아이러니랑 연결이 되는 게 있습니다. 여기는 좀 제가 좀 잘했나요? 괜찮나요? 어떠세요? 네, 이건 혹시 어려운게 그 비전이 훨씬 더 오래 계셨는데 제가 잠깐 보기에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류학의 아이러니는 딱 두 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인류학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엔스로폴로지라고 얘기하네요. 엔스로가 인류라는 단어인 거고요. 근데 이제 처음에 인류학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살았냐면요. 이 삼각유역이라고 혹시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실제로 여기 유럽 사람들이 자원을 빨아들인 거죠. 남아메리카 쪽에 사탕수수 같은 거나 광물을 빨아들이고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서 뭐 했냐면 노예를 해다가 돈을 벌어서 계속 삼각무역을 오랫동안 하면서 부를 축적해왔거든요. 소위 이걸 우리가 제국주의 시대 같은 거 얘기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제 어릴 때 역사 시간이나 관심 많으신 분 많이 들어보실 것 같아요. 이때 시대 때 그 제국주의자의 어떤 군주들이 누굴 데리고 가냐면 인류학자 데리고 갑니다. 왜냐면은 인류학자들이 원시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가가지고 어떻게 잘 써먹을까 이렇게 불려요. 이 사람 얼마나 미개할까 우리가 대몽해야지라고 이렇게 가거든요. 그게 초기 인류학자들의 스타일이에요. 말하자면은 기존의 가치,
그때의 어떤 뭐랄까 정벌과 제국의 가치라고 하는 것을 도구로서 인류학이 처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나시는 사태가 1990년 초반에 르완다 사태 기억나세요? 르완다라고 해서 저기 아프리카 남쪽에 보면은 르완다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때가 갑자기 몇 년 사이 150만 정도 사람이 죽어요. 왜 그러냐면 코 길이 가지고 족을 구별했어요. 투족 해가지고요. 그냥 이걸로 구분한 겁니다. 여기 크기를 정했던 사람이 인력자들이에요. 몇 센치까지는 너무 아예 그 둘이 결혼한 사람 어떡하지? 뭐 이런 거가 애매한 거죠.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런 거에 도구로 쓰였던 것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20세기 후반에 있었어요. 근데 그랬던 사람들이 언제 반성을 하냐면 2차 대전에 선질도 반성을 합니다. 뭐 소위 얘기한 소부의 과학기술이나 기타 등등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반성을 해야겠네. 전쟁이 났구나. 어떡하지? 유럽이나 소부가 다 망해버렸네? 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큰일 났다. 어떻게 하지? 라고 하면서 다시 성찰을 시작한 게 인력들이에요. 여기까지 괜찮았어요, 내용? 네, 여러분들 뭐 오늘 이해 잘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인류학의 아이는 뭐냐면은 어떤 행동을 막 한다고 했는데 결국에 보니까 돌아올 때도 많은 거예요. 이렇게 돼버린 게 현재의 상황이고 그다음부터 인류학이라는 데가 약간 어떻게 보자면은 어떤 사회의 다른 측면들을 많이 보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요거를 여러분께서 한번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이쪽 인문학 쪽에서 되게 좋아하는 단어가 대문자 역사를 되게 좋아해요. 대문자 역사랑 소문자 역사. 네, 대문자 역사는 기록된 역사성이 기록된 거. 소문자 역사는 기록되지 않은 거, 숨겨진 거, 사라진 거, 날아간 거. 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재밌어하거나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들 선사시대 때 영화 보면 뭐 기억나세요? 이렇게 창 들고 이렇게 화장하고 창 이렇게 맘모스 잡고 다니는 거 기억나시죠? 그런 거. 그렇게 해서 인간이 식량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가설이 남자가 사냥꾼이다. 네, 사냥꾼 가설이 지배적이었었어요. 근데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아닌 거예요. 어떻게 되는 이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여자가 이렇게 수확을 했죠. 곡식을 채집을 했죠. 물어봅니다. 오늘 고기 없어? 살아남은 게 다행이지. 네. 이게 연구를 해보면 전체 100이 우리가 먹었던 것이면 90%가 채집이었던 거예요. 10% 정도만 사냥이었었고, 근데 그 사냥도 이렇게 됩니다. 화장을 막 하고, 이렇게 막 술이든 뭐든 먹어가지고 약간 몽롱한 상태에서 정신이 나가야 할 수 있었어요. 너무 무섭잖아요. 총이 있는 것도 아닌데. 네, 그래서 약간 사냥은 약간 소위 얘기해서 의례적 관심이 있었습니다. 의례적으로 사냥을 하고 먹는다기보다는. 네. 말하자면 두 가지인 거죠. 대문자 히스토리로 우리가 알다시피는 아마도 남자들이 상하지 않았겠어? 라고 했는데 1910년대 연구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과학적 결과를 보니까 그게 아니고 채집이 90%였어. 사람들 죽은 사람이 위를 보든지 이빨에 마모된 것들을 보든지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 이렇게 됐다. 물론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역사가 되게 다양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런 생각 많이 들어요. 기독교라고 하는 우리나라에 갖고 있던 역사들이 기독교가 엄청나게 큰 힘을 했습니다. 저의 삶에서는 저도 기독교가 없었으면은 고등학교를 잘 다닐 수 있을까요? 싶기도 해요. 네. 근데 굉장히 중요한 어떤 밑거는 되는 게 그 신앙의 방식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어떤 때에서는 기독교 비판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죠. 그렇죠. 비슷하게 다른 게 뭐가 있냐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저도 이제 시골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 식물들을 심는 시기, 파종 시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농업책이나 기타 책에서 보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 4월 둘째 주에요. 남부지방은 5월 둘째, 한 4월 둘째 주, 중부지방은 5월 둘째 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시기가 나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퀴즈 한번 내보세요. 인디안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힌트는 요겁니다. 요걸 아시는 분 있을까요? 이 이름. 올빼미 부엉인데 옛날 우리나라로 딴 말 했을 때. 요게 옛날에 혹시 아시는 분 있을까요? 소쩍새죠, 소쩍새. 근데 인디안들이 뭐라고 했냐면 파종을 언제 했냐면
첫 소득세가 높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틀렸나요? 아니죠. 어떤 고도나 어떤 지역에서는 이게 가장 맞을 수 있어요. 그 지역의 이야기인 거죠. 네, 전체의 얘기나 지방의 얘기가 아니고 그 지역에서는 이 고도에서는 그게 제일 괜찮았어. 경험적으로 아는 거죠. 왜 우리가 옛날 어른들 말을 들을 때 그거 먹으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걸 그냥 우리 듣게 되죠. 아주 오랫동안 잠들 수도 있지만 네, 그런 것들을 알고 있었던 지식의 체계인 거죠. 네. 이게 숫자로서 무언가를 판단하는 거랑 맥락으로서 판단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간단히 제 개인적인 말씀, 제가 이제 공학하거나 경제학 두 개를 했는데, 공학할 때는 이제 이렇게 막 뭐랄까 수식으로 막 그 물리적 현상을 표현하는 게 재밌다가도 사회적인 관심이 많아서 경제를 했는데, 경제학이라는 걸 아시겠지만은 사회적 현상을 수리적으로 푸는 거거든요. 좀 웃겼어요. 네. 경제 성적이 3.5%가 되면 국민세가 나아지나? 왜 이거부터 해가지고. 복잡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지표 아래의 상황 같은 게 궁금해가지고 이 학문을 오게 됐고. 근데 이거는 경영하신 분들께 당연할 것 같습니다. 네. 과연 내 회사가 지금 매출 났다는데 괜찮은 걸까? 이 매출 났는데 이때 상황이 직원들한테 괜찮은 걸까? 네. 이게 1, 2년 뒤면 괜찮을 걸까? 근데 그건 어떻게 해요? 꼭 사연을 물어보게 되죠. 너 괜찮아? 일할 만해? 우리 회사 어떨 것 같아? 이런 걸 물어보시게 되죠. 그거는 뭐냐면 다른 숫자는 알고 있으나 상황과 어떤 맥락과 것들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인간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스토리텔러로서의 욕망인 거죠. 그걸 알아야 내가 안심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불안해. 그쵸? 이 둥근 떠다니는 지표들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어렵죠. 네. 그런 것들이 인간이 갖고 있는 특성이고 그게 인류학이라는 학문이 갖고 있는 특이한 상황. 네. 현재 표면과 다른 이면들을 도와주는 게 이쪽 이야기이긴 한데 네, 여기까지 말씀 좀 드렸고요. 좀 잘 들으실 것 같아서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혹시 이상한 거 있으면 바로 알려주세요. 그래서 오늘 주로 말씀드릴 피에르 클라스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나라에 최근 2권을 번역되어 있고요. 학술책이라서 재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약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깝게 43살, 딱 지금 제 나이거든요. 딱 죽었어요.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문명을 이렇게 거부하던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이것도 아이러니한 건데, 이 사람이 연구했던 건 뭐냐면은, 반대했던 사람을 말씀드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오랜만에 들어보시는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주 소시적인 되게 유명했었던 사람이죠. 지금 우리나라 많이 없지만, 이 사람이 뭐가 있냐면, 제일 중요한 건 경제야! 라고 있었죠. 유물론이라고 하거나 아주 복잡한 얘기긴 하지만, 두 번째로는 역사는 발전해. 원시 공동체에서 그 다음에 교환사회에서, 그 다음에 화폐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산주의로 갈 거야. 기억나시죠? 옛날 이야기들. 말하자면 역사가 방향성이 있다고 얘기했던 사람인데,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플라스트는. 역사의 방향이나 더 나은 역사는 없어. 역사는 역사만 있는 것 뿐이지. 라고 했던 게 역사들이고요. 네. 경제전투론은 뭐냐면, 좀 이걸 다 제가 또 키워드만 잡아놓은 거고, 여러분께서 저랑 배경지식 다르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이미지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다른 얘기다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경제 결정론이 아니라 경제 결정론에서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나누는가에 대한 사람들의 의식이 되게 중요해. 그게 다 정치야 라고 했던 거가 이 사람 얘기예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가 뭐였냐면 이 사람은 누구냐면 여러분께서 기억나시는 게 성선설 성악서 기억나시나요? 홉스? 토마스 홉스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만인은 만인에 대한 투쟁이야. 그러니까 폭력이라고 하는 것을 검찰이나 경찰에 줘가지고 그게 군주가 다스리게 해야 돼. 그게 얘기했던 게 바로 이 홉스라는 사람인데요. 이게 국가는 무조건 있어야 돼. 라고 했던 사람이 아니 없어도 돼. 사람들끼리 잘 알편하고 살면 돼. 라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긴 해요. 네, 좀 현실에 멀긴 하죠. 근데 요거는 요거 국가라고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고 기존에 얘기했던 이런 사람들이랑 다른 이야기를 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현재 여러분이나 제가 생각하는 조직이랑 약간 만나는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들 직원들 뽑으면 말 안 듣잖아요. 네, 말 안 듣고 어떻게 결정을 했고 딴 데 간다 그러고 그러면은 추장이라고 해서 나한테 볼 힘은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거든요. 다르지 않은 사람이 그거랑 좀 매칭시켜 말씀드릴 것이고요. 요 중요한 키워드 정도 보시고 요거는 다 이해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뭐냐면은 여기 길긴 한데 이겁니다.
정치 결정은 역사들이라고 하는 뭐냐, 이 정도만 읽어볼게요, 제가요. 서구 문화가 원시인들을 어린애가 아니라 그들 각자가 성인이라는 것을 마침내 인정하는 것처럼 원시 사회가 서구 사회와 동등한 사회에서 성숙하였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서구 문화도 조금 더 진보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 서쪽 새가 울 때 하고 4월 둘째 주라 뭐가 더 나을까요? 몰라요. 네. 이건 동의하실 수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너무 급진자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추장이면 항상 의사결정 다 해야 되고 힘세고 이런 사람 아니에요?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만 상당히 많은 지역에서 그러지 않아요. 네, 그걸 보여드릴게요. 이겁니다. 바야키족이라고 하는 추장이 세 가지를 이 사람이 연구를 해놨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평화의 중재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무력을 못 써요. 무력은 공동체가 100% 만장일치로 해가지고 전쟁하자 라고 할 때만 쓸 수 있고 절대 무력을 못 써요. 권력과 무력이 별개. 좀 특이하죠? 네,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집에 이렇게 있으면 그 부족원들이 와가지고 나 보호해줘 해가지고 집안에 사람을 다 막아갑니다. 자기 볼 데가 없어요. 네, 아주 좁아요, 공간이. 그 다음에 재화의 욕심이 있으면 합니다. 네, 끊임없이 통치자들, 그러니까 부족원들은 요구를 합니다.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요구를 해요. 근데 거절하면은 사람들이 의심해요. 추정하기 싫어? 기회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게 뭐 찬반의 여지가 있으나 일부 다처제를 이 사람은 가능해요. 근데 너무 부담스러워요. 일부 다처제를 왜 어려워하냐면 애 많이 낳아? 그래서 구층 많이 만들어? 우리 줘. 이거예요. 가장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추장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놀아요. 이때 시대의 근로를 보면요. 1년에 딱 2달 일해요. 네. 여러분들 이렇게 막 사람이 폭업적으로 했었던 프랑스 대혁명 때도 사람들이 쉬는 날짜가 120일이 넘었어요. 원래 뭐 일요일에 놀았을 것이고 주일에 놀았을 것이고 무슨 기념일 있잖아요. 성자 기념일, 뭐 성도 기념일. 하고 1년에 3분의 1 놀았어요. 그다음에 해지면 놀았어요. 네. 그렇게 근로를 많이 안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와 다르긴 하죠. 어쨌든 여기서는 네. 자기 재화를 욕심내면 안 돼요. 이건 중요한 점이에요. 내가 기업을 운영했는데 내가 이걸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이걸 티를 내면 안 된다고 하는 어떤 역설을 계속 보여줘요. 근데 여기는 왜 그렇게 운영을 했을까라는 게 궁금한 거죠. 네. 왜 이렇게 했었을까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말을 잘하는 자만이 추장의 지위를 얻을 수 있다.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요새랑. 근데 뭐냐면 말을 시켜놓고 듣질 않아 사람들이. 센터하는 거예요. 이게 무난한 거예요. 네 말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그게 무조건 결정권은 아니야 라고 했던 저항의 모습입니다. 좀 티나지 않으세요? 이런 거 처음 들으시죠? 관심 있으면 많이 아실 텐데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 크게 보자면 추장이라고 하는 어떤 대표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이 모두 자기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대표자가 있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헌신이 있는 거지 네가 권력은 아니라는 거예요. 권력이 필요가 되면 만장일치를 통해서 합의를 얻고 해라.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죠. 근데 여기 여러분 이게 아시는 바로 이게 뭐죠? 바로 민주주의랑 다르죠. 서구가 아주 오랫동안 우리가 민주주의를 오래 했어. 그리스부터 해서 데모크라시 해가지고 2500년 전에 했다고 했던 거가 이미 여기 하고 있었어. 현실이 돼 있어. 그럼 이게 역사, 이게 진보냐는 말인 거죠. 옛날에. 원시라고 했던. 이러한 어떤 낯설은 거죠. 제가 이 맞다 틀리는 아닙니다. 이런 종류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안 돼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너 처음 들을 때 말도 안 돼서 했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저런 것도 있을 수 있다. 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리더는 외롭잖아요. 얘기할 사람이 없어. 그 다음에 직원들한테 얘기해봤자 내가 깎이는 것 같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직원이 과연 있을까? 라고 하는 고민도 들어. 네. 그럼 과연 그게 뭘까요? 거의 내가 을 같은 느낌이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 되게 난감하거든요. 나는 월급 준다고 줬는데 일 제대로 안 되는 거 같아.
근데 그렇다고 조금은 나간다더라고. 요새는 막 그렇잖아요. 문자로 통보 안 하나요? 이러다가 이게 너무 많거든요. 이게 그 상황이 지금이랑 이 수정의 사회랑 비슷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그것들이 어떻게 좀 요즘과 연결되는지 이걸 좀 제가 한번 엮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어요? 괜찮으세요? 지금까지 키워드는 어떠한 추장을 중심으로 했을 때 다른 세상이 있더라. 거기는 어떠한 정도의 권력자가 모든 갖는 게 아니라 권력자라고 할 수 있는 추장과 집단 구성원들이 무언가를 나누더라. 그 다음에 권력이 계속적으로 영속하지 않기 위해서 저항을 하더라. 라고 하는 걸 사회가 있었다.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있었거든요. 이 추장의 모습이에요. 추장의 모습이고, 뭐, 이런 거 여러분 구글링 해보시면 많이 나옵니다. 과야키 중하면은, 근데 좀 안쓰러운 게 제가 과야키 쳐보면 요새는 음료 브랜드로 나와요. 좀 안쓰럽게 하는데, 하여튼 이제 이미 다 사라졌고, 이분들은 이제 아마존의 끝에 쪽에 있는 파라과이 쪽에 있던 강에 살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되게 많은데 뭐예요? 어떤 거예요? 딱 붙은 거. 아, 이게 이제 저기 뭐라 그래야 돼? 그 새털 가죽 같은 걸로 해가지고 자기 장식을 한 거예요. 추장의 표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자기를 알림이긴 한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혹시 뭐 딴 것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재밌거나 얘기해 주고 있을까요? 지금 딱 국회 가서 얘기하시면 딱 되겠죠. 저는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정치를 전화시키려니까. 네. 하여튼 뭐 여러분의 이런 사회 저런 사회가 있다.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강의 준비하면서 이게 혹시 우리 예전에 기독교에서 있었던 초기 공동체 모습도 아닐까? 라는 생각 되게 많이 했었어요. 사도행전에 나왔을 때 그때 모습이나 마가의 갈방 같은 모습들이 이렇게 비슷하지 않았나? 어떠한 정도의 여기서 이런 부족들이 있어요. 이마구라고 해가지고 어떤 신을 상정해놔요. 그 신을 중심으로 공동체가 모여요. 권력은 평등해져. 신 아래 평등하니까. 라는 것도 되게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그런 초기 공동체랑도 되게 비슷한 모습을 보였는데, 요거가 어떤 형태가 좀 비슷할까? 요즘과. 요즘의 세계를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직에서 수평으로 변하는 것 같아. 예를 들면 제가 요새 삼성전자 컨설팅을 하는데요. 내부 게시판이 난리가 납니다. 예전에 제가 다닐 때만 하더라도 그거 뭐라고 어떡하지? 우리 집처럼 분들 왜 우리가 사행했을 때 연봉이 작아요? 보면은 뭐 9,800이나 1억 100이 넘거든요. 왜 이렇게 작아요? 안 됩니다. 싫어요? 이런 거 올려버리고 CEO 간담회하는데 실시간 문자를 보내요. 왜 이런 제품 개발 못해요? 주주총회 하는데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기술적인 거 내용 왜 그거 적용 안 합니까? 물어봐요. 이렇게 순수히. 근데 원래 그게 당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수평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진짜 수평인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류학은 항상 이면을 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직과 수평이 요즘 수평을 가지고 있지 않아? 근데 언제나 사람들은 근데 자기랑 남을 구별짓고 싶어요. 뒤에서 사례 말씀드렸지만 요새 수평이 그렇게 중요하다는데 왜 대학생들이 빠져을 이렇게 입고 다니는 거야? 학교를 다 드러나게. 왜냐면 저 때만 해도 학교를 드러나는 게 창피했었던 거예요. 왜 그러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왜 거기서 수평 문화라고 하는데 뭔가 나 낳고 싶어하는 구별시켜 하려고 그러지?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이 들잖아요. 왜냐하면 남들은 누구든 나든 아주 특별한 성질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봐야 남보다 낳고 싶어하고 그거 인정할 건 인정해야겠죠. 요거가 뭔가 애매해요. 지시와 통제가 합의가 잘 바뀌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에 가면 이렇게 얘기해요. 뭐 해야 돼요? 알려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그래서 빨리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빠른 거 애들이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 그걸 변하지 않았었어요. 합의와 자유라는 거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됐으면 진행되지도 않고요. 어차피. 이것도 애매해요. 그 다음에 로열티보다는 커리어가 중요하다고 해서 요새 이직이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내가 로열티 잡아가지고 올라갈 수 있으면 로열티 엄청 잡아요. 그래서 잘했어요. 그 다음 집단주의라고 얘기 많이 하다가 요새 애들 너무 개인적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개인적인 건 별 잘못은 아니죠. 아시겠지만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는 구별할 필요 있기도 하고, 근데 어떤 분 학자의 얘기로는 개인주의나 집단주의 성향이 아니고 우리나라는 관계주의지 않나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개인이면은 남들이 뭐라고 해도 관심이 없어야 돼요. 근데 관심은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여기 밥 먹으라면 어떻게 해요? 너 뭐 먹을 거야? 왜 먹는 거야? 내가 먹으면 되는 거지. 네. 여전히 우리는 집단과 개인이라고 나누고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 애매해요, 여기서. 네. 마찬가지로 정보의 격차나 정보의 공개나 매스미디어, 개인미디어의 발달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중첩되어 있습니다. 이거 흩어버려져 있다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단정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요새는 너무 개인적이야. 혹은 뭐라 할까요? 요새는 수평이 중요하지. 근데 회사가 수평으로 하면 안 돌아가요. 네, 지금 그 큰 삼성전자도 지금 그게 제일 큰 걱정입니다. 네. 이거를 어떻게 조합할 것인가? 근데 어떤 데에서는 그냥 무비판적으로 핀테크 스타트업에서 할 조직 문화를 그냥 들어가 버려요. 판단을 안 하는 거죠. 의사결정을 안 하는 거. 그냥 좋은 거 받아들이는 거. 네. 그동안 내가 한 걸 믿고 거기에 뭔가 적용을 하기 위해서 결합을 시켜야 되는데 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받아들여요. 이런 것들도 많이 돼요. 이거에 대한 성찰 같은 것들이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 좋은 걸 일단 받아들여야지. 요새 트렌드도 그렇지 뭐. 그러다 보면 이제 엉키게 되겠죠.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보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소위 얘기하는 저 되게 쓰기 싫은 단어인데 뭐 MZ라고 해서 되게 빨리 단정을 짓죠.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단정 짓는 게 중요해요. 너 원래 그렇지. 뭐 요새 많이 하는 MBTI 뭐 이렇지. 이런 것도 MBTI 아닐 수도 있는데. 한동안 유행했던 혈액형 검사도 아닐 수도 있는 거고. 그거를 단정 지으려고 하는 거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보시면 이 추장의 형태랑 무언가 연결된 점이 좀 있습니다. 네, 이것들은 좀 시간 관계에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수평과 자율 이런 것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하이닉스를 예를 들어보면요. 하이닉스 어떤 사원이 성과급 주급균이 어떻게 돼요? 라고 물어보요. 얘네는 찍수를 못했어요. 뭐 사장 연봉이 50억이든 30억이든 많이 못했는데 사원급 사람이 전체 메일을 보낸 거예요. 성과급 주급균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부랴부랴 성과급을 올렸어요. 하이닉스에서도.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어떡하지? 이러면 어떻게 하다가 또 보너스를 줬어요. 끌려가면 안 되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문화가 됐다는 거죠. 그 두 가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체 기준이 뭐예요? 네. 그쵸. 그것도 있지만 나는 내가 한 대로 어느 정도는 최대한으로 공정하게 이익을 받아야겠어요. 라고 하는 점도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걸 하나 못 보는 거는 이렇게 될 수 있죠. 어른들이 저도 이렇게 얘기해요. 옛날엔 안 그랬어. 옛날에는 좀 기다려보면 얼굴도 모르고 대기업이니까 딴 조그만 회사 좀 봐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안 통하죠. 차별을 불러야 되죠. 공정하긴 하지만 차별을 불러야 돼요. 애매한 거죠. 네. 그 다음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로워요. 네, 저도 이제 제가 컨텐츠 중간에 하기로 해가지고 20대 초반 친구들이랑 같이 하게 됐는데 과목 이름이 21세기 빈곤이라고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그거 할 줄 알았어요. 이제 뭐 지구촌의 빈곤 이런 거 할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답이 있으면 내가 너무 외로워요. 존재의 빈곤을 얘기를 했어요. 소위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자제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아니면 요새 소위 얘기 명문대의 33% 이상이 우울증에 걸려있어요. 네. 존재의 빈곤이라고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존재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먹고 사는 거는 조금 해결된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빈곤에 처해 있어요. 관계의 빈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를 끊을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이 모호한 것들이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잠이라도 해가지고 나의 아이덴티티, 내가 어디 속해 있어. 소속감을 하고 싶어.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근데 또 마찬가지로 연결을 통해가지고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근데 상반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여기 보시면은 청년이 만난 빈곤 현실, 우리는 왜 가난을 외면할까? 라고 하는 거 한국의 문제인데, 아까 기도해 가셨는데,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도 기도합니다. 묘하죠. 네. 근데 이거를 뭐가 잘못이야 이게 아니라 이렇게 너무 다양하고 특히 저거 켜놓고 봤을 때 공정관계 연결이라고 하는 그물망 속에 어딘가에 본인의 관심이 있고
그 관심은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서 확증 편향이 되게 됐어요. 네, 근데 이런 걸 우리가 안 돼, 이게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받아들이고 거기서 무엇인가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이것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속된 아이러니가 반복되는 거죠. 사회가 매끈해지지 않고 조금 더 반복해지고 좀 다양해지고 이런 상황이 돼버린 게 현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회사에서 멤버들이 있는 누구들한테 뭘 지시하더라도 지시한 내용하고 달리 자기들끼리 메신저를 다 해버려요. 이렇게 메신저가. 이미 통제 수단, 대화 수단을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네, 이미. 그건 다 아실 겁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마무리하면서 이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단상으로 보자면 첫 번째가 되게 많은 연구들에서 보면은 심리적 안전이라는 걸 얘기했습니다. 이건 2017년에 굉장히 유명한 사례이긴 한데요. 구글이 막 이것저것을 해본 거예요. 회사에 뭐가 제일 중요한 가치냐 했을 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심리적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 말하자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회사에서 내가 말해도 욕을 안 먹을 것 같은 느낌. 내가 뭘 얘기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 느낌. 괜찮아. 얘기해봐 해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 심리적 안전이 가장 중요하고 나머지 것들은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더라. 근데 이게 제가 봤었을 때는 여러분께서 지금 아이러니하게 네, 세상도 같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보셔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사랑도 해야 되고 대결도 해야 되고 목적도 해야 되고 수단도 이루어야 되고 네, 네. 이런 거에 있는 상황에서 연결되는 지점이 되게 많더라라는 생각이 너무 들었었고요. 이게 하나의 간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하나의 중요한 키워드라면 제가 알고 있는 행동 방식은 간단히 요 정도입니다. FOK라고 해서 오늘 마지막으로 한 단어 그러니까 인류학이라는 단어 피에르 클라스트라는 단어 마지막으로 FOK 네, 판단 중지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제가 이번에 비행사업사를 파놨는데 FOK로 썼습니다. 근데 FOK라고 해서 원래는 회의주의라는 뜻이긴 해요. 네, 아주 옛날 단어. 근데 요새는 철학적 단어로서는 FOK 우리나라 단어로는 판단 중지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는 관심이 없다는 거랑 안 할게?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이렇게 보시죠. 네. 직관적으로 그냥 본다. 이런 느낌. 좀 다릅니다, 이건. 네. 너 누구지? 너 뭐지? 너 몇 살이지? 뭐, 어디지? 출신이 어디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누군가를 그냥 보는 거죠. 그 다음에 타인의 이야기를 판단하지 않고 일단 듣는 거. 네. 물론, 그건 경험과 여러 삶의 방식에 대해서 조언과 어드바이저 할 수는 너무 많겠으나 일단 듣는 네. 그 다음에가 이게 되게 많이 쓰는데 느슨한 참여라고 그래가지고요. 네. 여러분 무슨 그런 말씀 되게 많이 들었을 텐데 저도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같이 일하다 보니까 알게 된 게 입은 닫고 직업은 열어라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너무 시체 말이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에게 요청이 왔을 때 도움을 주고 네. 필요했었을 때, 합의가 됐었을 때 참여를 시키고 그러나 관계가 있다고 하는 건 안 하죠. 너무 어렵죠. 그걸 이제 통쳐서 우리가 느슨한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긴 하죠. 이런 거 어떻게 해볼 수가 있을까? 그래서 저는 키워드로는 FOK라는 판단 중지라고 했던 말 좀 들어볼 것 같고요. 네, 마지막 장면인데요. 파울레라고 하는 화가인데 새로운 천사라는 제목입니다. 이 천사는 파울레의 새로운 천사라는 제목인데 아까 제가 소개해드릴 때 보여드렸던 발트맨이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역사를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천사 안 같죠? 그게 애가 그리는 거죠. 그리고 보면은 얘가 앞을 보고 뒷걸 근데 발은 앞으로 끼워져 있는데 뒷걸 붙이는 거 같죠. 그런 느낌이시죠. 근데 이게 역사라는 거죠. 날아가거나 발전되거나 무엇인 게 아니라 계속 뒷걸 치면서도 앞을 보게 돼 있고 앞을 보고 싶은데도 뒤를 돌아볼 줄 알 수가 없는. 네. 이렇게 무언가 걸음걸이를 하거나 날갯짓을 해야 되는 게 실제 역사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 강의를 받고 원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도 저의 신앙생활도 다 아시더라고. 그 다음에, CBMC의 그 연관된 활동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것도 저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많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짧은 시간이나마 말씀 나누면서 큰 키워드로 봤었을 때는, 인류학이라는 단어, 인류학이라는 게 옛날에는 되게 통합적인 단어였는데 지금은 다른 면을 보는 단어다. 그 다음에 피에르 크레스트라는 외로운 영어 이름 하나 안 하면 좋잖아요. 요새 영어도 좀 식상하죠. 불어 이름 정도 관심이 좀 있으니까. 클래스들은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책도 한번 읽어보면 재밌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FK라고 해가지고 판단 중지.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지만 지켜보는 거. 이런 거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